아, 내가 눈 가렸던 걸 띄면서 얼마나 내가 어우 나 눈 가리고 할 줄 몰랐죠. 진짜 몰랐죠. 집밥 백선생이라는 별명으로 잘 알려진 백종원. 얼마 전에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화제가 되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장면은 넷플릭스의 요리 경연 프로그램인 흑백 요리사의 한 장면입니다. 백종원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이건 흑백 요리사가 아니라 내 흑역사다 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며 진한 후회를 남겼죠. 최근 넷플릭스는 한류 콘텐츠의 인기를 견인하는 플랫폼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오징어 게임과 같은 드라마는 물론이고 피지컬 100, 솔로지옥과 같은 예능까지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한국 콘텐츠의 저력과 재미를 보여주었죠. 이번에는 흑백 요리사가 제대로 사고를 치고 있다는데요. 그 소식으로 오늘 이야기 시작해볼까 합니다. 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요즘 장안의 화제 넷플릭스 시리즈 흑백 요리사 다들 들어보셨나요? 흑백 요리사는 요리 계급 전쟁이라는 부제처럼 업계의 기라성 같은 백수저 요리사들과 세외 무림 같은 제야의 고수 흑수저 요리사들이 자존심을 걸고 겨루는 서바이벌 요리 프로그램입니다. 여타의 서바이벌 프로그램과는 다른 점이 몇 가지 눈에 띄는데요. 먼저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쉽게 판정을 내리기 위해 흔히 사용하는 다수결 판정 구조 대신에 단 2명의 심사위원을 두어 무승부가 빈번히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더군다나 2명의 심사위원은 그 색깔이 너무나 극과 극인데요. 슈가보이라는 애칭처럼 저렴한 입맛을 대표하는 백종원과 미쉐린 3스타 셰프로서 고급 파인 다이닝을 대표하는 안성재가 매 판정마다 대립하는 구조로 갈등 서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대1의 승부가 날 경우 두 사람 모두 쉽게 물러서지 않고 상대를 승복시켜야 판정이 나는 구조라서 매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손에 땀을 쥐게 하죠. 그간 다른 프로그램에서 보여주었던 다수결 방식이 단번에 결론이 나고 판정의 시시비비가 뒤따르는 방식이었다면 흑백 요리사의 방식은 판정이 길어져 오히려 몰입도가 올라가는 영리한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의 프로그램에서 늘 불거지기 마련인 공정성 역시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 담보하고 보는 즐거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바로 두 심사위원이 안대로 눈을 가리고 음식을 맛보는 블라인드 채점 방식을 채택한 것이죠. 사실 애초에 업계에 시조새 같은 여경래, 최연석 같은 셰프들이 출연하니 공정한 심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예측도 많았거든요. 하지만 정작 프로그램이 업로드되자 그런 높아심은 단숨에 사라졌습니다. 무명 요리사들끼리 치룬 1라운드 이후 진정한 흑백 대결이 시작되자 2명의 심사위원은 누가 무슨 요리를 하는지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음식마저 안대를 차고 스태프가 떠먹여주는 숟가락에 의존해 심사를 해야 했으니까요. 고수들은 눈으로도 음식을 평가한다던데 이번 경쟁에서는 시각을 차단한 채 오로지 후각과 미각에만 의존해 심사를 하는 통에 전혀 예상치 못한 진기한 장면들이 속출했죠. 그 백미를 장식한 것이 앞서 보여드렸던 백종원의 난감한 표정입니다. 제작진은 백종원에게 중식계의 레전드로 불리는 여경래 셰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고 백종원은 어우 셰프님의 요리를 어떻게 평가해요? 라며 손사래를 치는 순간 제작진은 눈을 가리고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라며 여경래 셰프의 요리를 들이밀었죠. 백종원은 눈 가리고 할 줄은 몰랐다며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다고 털어놨는데요. 여경래 역시 저 아저씨 왜 눈을 가리고 먹지 싶었다며 당황한 현장의 분위기를 그대로 전했죠. 결국 백종원은 안대를 벗으면서 어우 나 됐다 라는 솔직한 마음을 드러내고 말았는데요. 백종원이 안대 심사가 재미보다는 고수들에게 페널티를 주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한 것처럼 실제로 이 대결에서 백수저 여경래 셰프는 까마득한 후배 흑수저에게 져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여경래 셰프를 떨어뜨린 뒤 백종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대선배를 향해 안절부절 인사하는 모습은 보는 이로 하여금 웃음을 자아내게 하는 명장면이 되었죠. 이 장면은 단순히 재미뿐만 아니라 시청자들이 가지고 있던
것처럼 배려나 조작에 대한 의심을 싹 걷어가 버렸습니다. 만약 블라인드 테스트가 아니었다면 백수저 요리사를 떨어뜨릴 수 있었을까요? 그 외에도 제작진이 공정성을 위해 설계한 여러 장치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자신과 대결할 상대를 직접 고르게 한다거나 냉장고 안에 미지의 식재료를 넣어두고 무작위로 고르게 한 점, 또 공개된 식재료를 그 자리에서 바로 요리하게 해서 그날의 운에 맡기는 방식이 아니라 충분한 시간을 주어 식재료와 조리 방식에 대한 탐구를 통해 퀄리티 높은 요리 대결을 가능하게 한 점이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탈리아 음식을 전문으로 하는 두 요리사가 뜬금없이 한국에만 있는 삭힌 홍어를 연구해 이태리식 요리로 대결하는 진귀한 모습 등이 연출되었죠. 흔하디 흔한 서바이벌 프로그램임에도 정교하게 잘 짜여진 플롯 덕분에 흑백 요리사는 한국을 넘어 전 세계에서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흑백 요리사는 방송 2주 만에 한국인이 좋아하는 프로그램 1위에 올랐고 넷플릭스 비영어권 차트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싱가포르와 홍콩에서 1위를 차지했고 18개 나라에서 순위권에 들었죠. 또 다른 조사기관 데이터 코퍼레이션 펀덱스의 조사에서도 TV와 OTT 통합 비드라마 부분에서 흑백 요리사가 2주 연속 1위를 차지했는데 특히 지난해 공개된 더 글로리 파트 2 이후 전체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비드라마 중 가장 높은 주간 화제성 점수를 보였죠. 비드라마 화제성 출연자 부문에선 백종원이 2주 연속 1위에 올랐고 같은 출연자인 최연석, 안성재는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해 화제성을 입증했습니다. 워낙 프로그램이 인기다 보니 파급력도 엄청난데요. 죽어가던 고급 식당가에 새 숨결을 불어넣고 있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엔데믹 이후 국내 파인 다이닝은 힘든 시기를 보냈는데요. 심사위원인 안성재 셰프의 미쉐린 3스타 식당 모수는 정작 흑백요리사 방송 직전 문을 닫아야 했으니까요. 흑백요리사 흥행 덕분에 그동안 어려웠던 파인 다이닝 업계에 모처럼 예약 전쟁이 벌어졌다고 하네요. 방영 한 주 만에 예약 증가율이 150%나 올랐고 방송 속 메뉴를 직접 맛보자는 예약이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스타 셰프를 이긴 제약 고수는 물론 이미 떨어진 출연자들 식당에도 주문 전화들이 쇄도한다고 합니다. 경영 과정에서 주목받은 출연자 식당은 이미 이달 예약이 모두 찼다고 하는데요. 스타 셰프로 등장한 최강록 씨가 운영하는 서울 잠실 식당 네오는 이달 예약창이 열리자마자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접속해 1분 만에 모든 자리가 나갈 정도였다고 하죠. 외식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전에도 인터넷 먹방이나 유명 셰프가 등장하는 요리 경연 프로그램은 많았지만 파인 다이닝 같은 본격적인 식도락 영역을 제대로 콘텐츠화한 적은 없었는데요. 가격 대비 만족도뿐 아니라 가격 대비 심리적 만족도를 고려해 메뉴를 선정하는 경험을 해보면 관련 시장이 커지는 경제적 효과도 흑백 요리사의 흥행 덕분에 기대된다고 합니다. 물론 한 끼에 수십만 원을 호가하는 파인 다이닝에 괴리감을 느낀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팬데믹 시기 파인 다이닝과 오마카세가 인기를 끌자 젊은이들이 맛도 잘 모르면서 사진 찍기에 정신이 팔려서 수십만 원을 쓴다고 비난하는 일도 없지 않았는데요. 그런 시간도 어찌 보면 소비자들 입맛이나 취향이 발달하는 과정으로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광장시장이 넷플릭스에 등장한 후 한국 관광을 상징하는 장소로 떠오른 것처럼 흑백 요리사 같은 넷플릭스 인기 프로그램은 외국인 관광객을 불러오기에 효과적인 마케팅 수단이라는 분석도 일리가 있습니다. 파인 다이닝은 그 나라 식문화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라고들 합니다. 프로그램의 인기에 이끌려 한국을 찾는 관광객 수요도 늘어난다면 나쁘게 볼 일만도 아니지 않을까요? 오늘은 넷플릭스를 강타하고 있는 흑백 요리사에 대해 말씀드려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의견 있으시면 댓글창에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저희 재미슈가 준비한 소식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 더욱 재미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